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가 다시 번복해가지고 파기했습니다. 파기하면서 다시 재논의하자라고 민주당에다 제안을 했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못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이따위로 하니까 민주당이 아주 국민의힘 알기를 우습게 알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권성동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가운데서 선거와 공직자 범죄가 빠진 것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와 공직자만 낀가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요 엉터리예요. 그거 그렇게 접근하면요 망합니다. 국민의힘 투쟁력은 고사하고 이제 여당이 됐으면 뭔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걸 추인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중재안에 대한 공직 선거범죄에 대한 부분과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제 제 방송 보나 보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답답한 이준석 같은 권성도 같은 양반들은 진짜 열받습니다. 지금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다 나서가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졌어요. 민주당이 이걸 강제로 무리하게 통과시켜도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이거 끌어안고 죽도록 놔둬야 돼요. 그걸 왜 겁을 내요? 우리가 민주당 걱정해 살려줄 일이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6대 범죄는 구분이 어렵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수사실무 혼란 빚을 것이다. 자, 거기다가 수사 중에 다른 범죄가 발견돼도 수사를 못해요. 그것도 이번에 들어가 있어.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양당 국가 원로급이 참여해가지고 협치기관을 만들어서 논의하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해요. 박상옥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제도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평 변호사는 힘없는 서민들 처지는 더 외진 구석으로 몰렸다. 심평 변호사가 오히려 이중 기중 그래도 제일 가깝게 접근을 하네요. 접근하는 방식상 볼 때 방법론으로 볼 때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합리적인 공론화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이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이걸 누가 찬성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이걸 찬성 못해요. 민주당 안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왕정시대로 회귀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왕정시대 회귀가 이거예요. 1%만 위해서 1% 귀족들을 위해서 99%가 노예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공론화를 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역사 인식부터 기본적인 문제 탁 짚고 나가면 국민들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문제 한 건 한 건에 매달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오히려 안철수 전문 간접이가 오히려 좀 낮게 봅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이해충돌이다. 이해상충 아니냐 하는 이게 오히려 좀 가깝게 다가가요. 그런데요. 지금 선거법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래요. 이건요. 검찰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먹었냐. 검찰권이 왜 나왔냐. 인류는 왜 검찰권이라는 걸 만들어냈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게 너무 부족해요. 이거 한마디로 이해가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인류가 근세사회로 들어오면서 가장 큰 도약을 한 게 뭐예요? 권리장전을 끌어냈던 천부인권설과 주권재민설 아닙니까? 천부인권설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의 권리는 인권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다. 너가 주는 게 아니다. 너가 시혜적으로 국왕 네가 주는 게 아니다. 주권재민설 국가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끌어낸 그게 권리장전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인류의 도약이었고 그로 인해서 현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현대 민주정치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 따냈느냐?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인류가 쟁취한 거예요. 인류가 쟁취한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쟁취한 것이 바로 국민검찰권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모두 통틀어가지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 독점의 왕정시대를 끝낸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바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근대 인류가 달성한 최고의 업적입니다. 뭐냐? 검찰의 수사권이 국민주권의 하나였구나. 아, 그게 국민주권이었구나. 그래서 헌법에 그게 있었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국민주권의 중요한 부분이 검찰의 수사권이에요. 그걸 경찰한테 준다? 경찰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수사권. 자, 봅시다.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도 문제죠. 수사 개시권이 넘어갔습니다. 또 수사 종결권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수사 종결 경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은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이 언제 있던 거냐? 왕정시대, 귀족시대, 그때의 경찰 또는 포졸이 가지고 있던 국왕과 귀족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경찰이 가져가고 있는 수사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은 누구를 위한 서비스를 하느냐? 권력층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류 1%를 위한 서비스를 한단 말입니다. 상류 1%를 위해서 모든 죄는 덮어주고 그들 것은 다 봐주고 국민들만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왕정시대 때 우리 다 경험했던,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경험해왔던 역사 아닙니까? 왜 우리 지금 이 대명천지의 1%만을 위한, 그 1%의 귀족들만을 위한 귀족정 시대를 회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접근할 때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야 사이의 천박한 권력 다툼으로 비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여야 사이의 권력 다툼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즉, 이 투쟁은 아무것도 아닌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투쟁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주권의 주요 축이 뭐냐? 검찰권이고 99% 국민을 위한 국민검찰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즉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사권을 빼앗기면은 수사지휘권마저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권순덕이 뭐라 그래요? 수사지휘권은 그냥 넘겨주는 걸로 하고 보충수사 권유 정도가, 보안수사라는 것은 경찰이 그냥 무시하면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그냥 파묻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은혜 사건이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피해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99% 국민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은 앞으로 이 법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마할 일 있어요. 여러분 선거법을 선거할 일 있어요. 선거법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출마해요? 내일 당장 출마할 겁니까? 근본적인 고민, 즉 경찰을 통제할 수사지휘권 등이 이미 실종됐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권성동이도 국민의힘 대표 누굽니까? 걔도 전혀 인식조차 없어. 그래서 계속 지역적인 문제 한 개, 두 개. 이번에 국민들이 보니까 와, 저기 선거법 가지고 날리니까 선거법 하나만 매달렸다가, 공직자 처벌을 못하게 되니까 그거 하나 매달렸다가,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다가는 영원히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것은 국민 주권의 하나로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상위 1%만 알고 나머지 99%가 모르는 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좀 이따 틀어드리겠고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방식을 그냥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공론화를 거치자. 그리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해보자. 그 시간 동안 이것이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검찰의 수사권이 바로 우리 인류가 피를 흘리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쟁취했던, 싸워서 얻어냈던 바로 그 우리의 권리였다. 국민의 권리였다. 주권 재민의 권리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권들이 우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국민투표나 여론조사하면 민주당 반대할 거 아닙니까? 화들짝 놀라겠죠.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못합니다. 하면 더 다행이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지방선거에서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은 존재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해체하게 될걸요. 이거 국민들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 당장 이 법이 통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피해 볼 거 아닙니까? 3개월 유예기간, 4개월 유예기간 끝났다 칩시다. 당장 국민들이 이 은혜 사건 같은 걸 한 사람 두 사람 당하게 되면서 기가 막힌 형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나라가, 이게요, 대나무가 한쪽으로 너무 휘어졌을 때는 시기 뒤로 거꾸로 당겨야 됩니다. 대나무는 잘 부러지진 않아요. 시기 거꾸로 당기면 중간으로도 가.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버려. 그냥. 그럼 민주당 못해요. 못할걸요. 지금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데, 진실이 뭔지를 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해요? 못할걸요. 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판은 더 키워야 됩니다. 더 키워서 이 판을 아예 큼직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거 누가 말립니까? 하시라고. 그러고 민주당 스스로 자멸하라고. 망하라고. 그리고 지방선거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 망하라고. 한석도 만들지 말라고. 호남에서 몇 석 나오는 거 말고 하지 말라고. 계속 끌고 가봅시다. 어차피 2, 3년 손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3년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다시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민주당 쫄딱 망하도록 놔두고 몰고 가자는 겁니다. 그 정도 배심 없으면 정치하지 마세요. 뭐가 뒤가 조금씩 구리니까 그렇게 감추고 사리고 그러죠. 이준석이 당장 구린 거 있죠. 성상남, 권성동 없습니까? 닦아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나씩들 구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닦아놓고 하자고. 그러면서 민주당 걸 더 크게 까자고. 어차피 문재인 처벌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처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처벌 안 하고 2년 동안 놔둡시다. 2년 동안 답답하지만 놔둡시다. 선거 다시 해가지고 법 다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쟤들이 지금 다수 가지고 저러니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면 됩니다. 지금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 주권의 하나였다.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그 검찰 수사권을 따내기 위해서 인류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싸워왔는가. 그것을 국민한테 인식시키잖아요. 인류가 검찰의 수사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검찰의 기소권만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배꼽 터지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세요.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수사권은 옛날에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 왕족과 귀족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인류가 그것을 빼앗아 왔다. 그 1%, 0.1% 소수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그 자체를 빼앗아 가지고 국민 주권으로 만들어서 국민 검찰 시대를 열었다. 그것이 현재의 민주주의고 전 세계는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 어떻고 프랑스 어떻고 그 예 다 드러났으니까. 제가 예를 다 드러났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 지금 이 영상 뒤에 그것도 붙여놓을게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에 제가 지금 현재의 검수 완박,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섬찟하죠. 상위 1%가 99%의 국민을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섬찟하죠. 절대로 이 검수완박은 합의한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안철수 또 국민의힘 측에서 드디어 검수완박 여야 합의를 파기할 듯이 그렇게 방향을 전해가지고 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 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제도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이재명 잡아놓고 말고의 문제, 즉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는 상위 1%가 고착화되면서 귀족정이 실시됩니다. 귀족정? 21세기에 무슨 귀족정치? 이렇게 하시겠죠. 제가 그 해당 영상을 여기에 붙여놨으니까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동의하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간제비로서는 최고의 절정에 달한 고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정치인이 스스로 내 수사는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냐.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이해상충이죠. 자기가 자기를 위한 입법, 즉 도둑이 도둑 잡으러 다니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그런 입법.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 최대의 이해상충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방향을 어느 정도 잘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저는 당대표로서 소위 검수 완박 논의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하고 일단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안을 파기하느냐 마느냐를 오늘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민주당 너가 그렇게 옳다면은 한동훈 청문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붙어봐라. 적어도 한동훈 청문회는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고, 국민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이 검수 완박의 실체,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하고 민주당하고 직접 격론을 벌이면서 토론해봐라. 아직까지는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 점이 엄청나게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토론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해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 대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것, 정치인에 대한 것은 모두 다 봐줘라. 특히 상위 1%는 알고 있지만 99% 국민은 모르는 진실에 대해서 계속 눈을 감아주기를 바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거기 이해 당사자가 아직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제안치고는 정말로 쌈박한 제안입니다. 정말로 한동훈하고 민주당하고 인사청문회장에서 한판 제대로 붙어가지고 민주당도 자기네들이 정말로 옳다면은 국민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큰 좌절을 가지고 올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상위 1%의 귀족 정치가 실현되고 99%의 국민은 피해자가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직시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을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귀족정으로 간다고 하면 이걸 동의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지금 검수완박, 이것이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여기를 넘어서서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머리 한쪽이 오지게 깨져가지고 두뇌를 아주 아웃소싱 당한 좌파들이 이 영상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또 어차피 생각이란 걸 하기 귀찮아 하는 이 대개문들의 두뇌를 훔쳐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심어 놓았는지 지금이라도 다시 그 두뇌를 찾아와 가지고 그걸 되돌려 받아서 똑똑히 살펴봐야 됩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욕하던 소위 반역사적이고 반진보적인 보수 반동이 바로 당신네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10분 안에 이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당신네들이 반역사적이고 반진보적인 보수 반동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그 조직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10분이라는 전제는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하게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그 사람들, 너희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나머지 99%의 국민들도 같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고 덕을 보고 이런 걸 떠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사실을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죠.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원래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어디에도 어느 역사에도 검찰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제도가 문명적으로 발달해온 현대 문명의 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판결 기능을 다 포함해서 몽땅 국왕 또는 국왕이 임명한 판사가 독점을 했었죠. 그게 역사 아닙니까? 역사 배우셨잖아요. 경찰, 군대 이런 것 다 국왕이나 황제 또는 귀족 등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조직이었죠. 우리나라는 별 다릅니까? 우리나라에도 의검부, 사헌부, 사또 나으리가 지휘하는 포졸계급 등등이 있었지만은 이 역시 어디까지나 왕족과 귀족 양반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치안 질서 유지 정도가 목적이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프랑스 혁명 이전에 현대식 검찰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존재했었습니까? 대개문들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기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주의가 지배하던 상황 하에서 14세기경에 왕권 강화를 계기로 왕의 이익을 법원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검사제도가 나올 때는 왕이 자기 대신해서 가가지고 사람 좀 잡아놓고 처벌해라 해가지고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나 저나 경찰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딱 터지면서 국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 배웠으면 다 아시실 거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 형사 절차에서 당시에는 판사가 수사, 기소, 재판권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규문재판관 제도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공화국 검찰이라는 것이 새로 나오면서 거기서 현대식 공화국 검찰 제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자료 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검찰은 국민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국민 주권의 하나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프랑스가 지금 어떤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면은 다른데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면은 프랑스 검찰, 경찰, 수사권 관련 제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왜냐? 프랑스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물려받은 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 PDF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국회 사무처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것의 요점만 딱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검찰, 경찰의 수사권이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한다고? 와, 진짜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즉 소수의 1% 정치를 하는 귀족들을 위해서 99%가 희생당하던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가는 보수 반동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개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 검찰, 경찰의 수사권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경찰 수사권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 개시는 언제 하느냐?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지검장의 지휘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지검장에 의한 지휘를 받아서 개시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수사 진행할 때는 사건을 접수하는 게 수사 진행이고 현장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찰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사의 권한 부분에서 이거는 어디 가면 나와 있다고? 국회 사무처에 가면 다 아무나 여러분도 직접 볼 수 있어요. 검사의 권한. 검사는 1차적으로 국가의 기소권을 가지고 그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추적과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검찰이에요. 사법경찰관 누굽니까? 경찰 지휘하는 게 누구라고? 검사가 지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경찰 지휘권, 사건 지휘권을 몽땅 빼앗아 버렸습니다. 단순히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잘못할까봐 인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서 실수 저지를까봐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수사 지휘권을 몽땅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빼앗아 갔어요 이미.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도록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프랑스 법 배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 법 배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넘어가자. 프랑스에는 특이하게 수사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검사가 지휘를 하지, 수사판사가 별도로 있어서 또 영장이면 지휘를 하지. 경찰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게 프랑스 법 정신이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다? 국왕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검사가 확보하면서 나오게 된 선진제도다. 특히 황운하가 왜 어떻게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문명국가, 법치국가 그런 나라들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황운하가 이걸 끌고 나갔어요. 황운하 경찰 출신이죠. 황운하가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검사는 정말로 기소만 하는 걸까? 미국 LA 검찰청 소속 한국계 현직 검사 제이컵 레이시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안 됐다면 나머지 수사는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되면 유죄 입증 못합니다. 지방검찰청의 통상적인 수사는 경찰에 일반 맡겨두지만 맡겨두는 것도 검사 판단일 뿐이고 네 수사 좀 잘해봐라 하고 맡겨두는 거고 수사 내용 점검과 증거 보강을 위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미국 검사가. 제이컵 리라는 미국 검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권의 박탈은 검사의 팔다리를 자르는 겁니다. 지금 수사권이 6대 범죄 빼고 다 박탈됐는데 그나마 6대 범죄에서도 4개 범죄가 달아나고 2개 범죄만 남아있어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날개를 달았죠.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의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좌파 대깨문 여러분, 당신네들이 봐요. 당신들이 직접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꺼낼게요.
미국 연방검찰은 한 발 더 나가서 대통령의 척근 비리 같은 중대범죄를 초등 단계부터 직접 수사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누가? 미국 연방검찰이. 대통령 주변 수사는 연방검찰이 해서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합니다. 수사를 직접 하고 준 김이라고 하는 당시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 대행, 지난 2017년 대행은 누군가 법을 어기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의 일입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는 게 검찰의 일이다. 미국 가지고 뭐 어쨌다고 황우나 뭐라고? 미국이 선진국,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거기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법조 경력 35년째인 뉴욕주 지방법원 데니 전 판사, 이분도 미국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미국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매우 트리플로 강조다. 매우 무지한 발언입니다. 무식한 발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범죄자만 기뻐하게 되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한국 국회에 자기가 직접 와서 증언을 하겠다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증언 안 불러요? 왜 이 사람 증언 하겠다는데,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비행기표 자기가 부담하고 날라서 증언하겠다는데 왜 국민의힘 이런 사람 증언 안 불러요? 미국 검사가 직접 한국 와서 증언하겠다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 한 번이라도 불렀나요? 공청회 이런 자리에 불렀나요? 데니 전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는 유일한 승리자는 범죄자들이 될 겁니다. 국회 증언들이 필요하면 기꺼이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증언이 필요하면 기꺼이 가서 설명해드리겠다. 유일한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거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당신 중에 특히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찬성한 당신 제일 큰 피해자가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냐? 수사권이요, 한 개만 있는 게 좋아요. 하나 스크린 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이 수사 잘못하면은 나머지 사람이 또 찾아내죠. 그게 이은혜 계곡 살인사건 아닙니까? 검사가 결국 찾아냈잖아요. 만약 그 찾아낸 검사가 없었으면 이은혜는 제2, 제3, 제4의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다니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넘길 수사기관 사례로 언급하는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SFO, 여기도 역시 수사와 기소를 병행합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SFO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수사와 기소 둘 다 합니다. 수사도 꽤 합니다. 그러니까 황운하가 이야기하는 추징거가 된 선진국 사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한창 거짓말. 여기에 뇌를 아웃소싱한 이 대개문들은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 생각을 자기 것이냐 집어넣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아도 돼. 그런데 그 피해를 99%의 국민이 보면서 1% 상류 계급이 나와가지고 영원히 앞으로는 그 1%가 이 나라를 다 헤쳐먹게 되는 그런 꼴로 간다면은 여러분 동의하시겠냐고. 아까 저분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윤석열이 처리 방법만이 남았네요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웃고 말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 처리한다고요. 배꼽 빠지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처리 못하면. 그러면은 황운하가 거짓말한 거라 치고 국민의힘은 왜 여기에 찬성을 해주면서 오히려 더 나서느냐? 국민의힘은 왜 국민을 배신했는가? 이거 봐야 되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한 것이라고 하면서 보완수사 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을 얻어냈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말지.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여러 계층의 바보로 아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보완수사권을 요구해가지고 그거는 받고 있다. 보완수사라는 건요,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보완해라.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보완해주세요 하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보완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경찰이 무시하고 안 들으면 그걸로 땡.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그냥. 경찰이 책상서를 한쪽에 쳐박아 놓고 보완수사 요청 그거 무시해버리면 땡입니다. 앞으로 그 피해를 누가 다 볼 겁니까? 국민한테 고스란히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은혜한테 당했다고 칩시다. 보안수사 검사가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파묻어 버리면 끝이에요. 이은혜는 계속 제2, 제3, 제4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것이고. 그런 나라가 온다는. 국민의힘은 이걸 모르느냐. 윤석열 당선인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 웃고 말지요라고 이야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못해요. 알아도. 국회의원 300명이 똘똘 뭉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한 것이라고 자평한 것은 이것 역시도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300명은 이제부터 살판이 났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범죄를 수사 못하도록 해서 만세.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범죄는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해서 만세. 양쪽 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중수처를 만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그걸로 잘하면 되겠지.
그거 참 배꼽 빠지는 소리 하지들 마십시오. 중수청, 공수처 잘 합니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중수청을 뭘 보고 만드냐면 미국 FBI 보고 만든다 그러잖아요. 미국 FBI. 미국 FBI가 처음부터 잘한 줄 아세요? 이거 역사가 100년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FBI 수준 가려면 100년 동안 이걸 해야 돼요. 100년 지나서 여러분 살아있기나 할 것 같습니까? 100년의 역사를 하루 또는 한 달 또는 1년 만에 다 커버해 넘어가겠다. 그런 웃기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서로가. 수사 전문가들이 뭐 중수청에 넘어가서 잘 하겠지. 전문가들 잘 해보라 그러세요. 기소권 없이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기소권을 뺏어버렸는데 거기는 수사권만 주는데 실컷 수사해봤자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하나가 아이고 하면서 나 위에서 오다 받았는데 하면서 무시해버리면은 수사 아무리 잘해도 개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처벌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소수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처벌을 일체 받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그래도 좀 보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진중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진중권은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볍게 받아들였다면서 민주당이 외치던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봐라. 가만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이 안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은 안이네. 앞으로 나는 뭘 해도 다 무사통과네. 이거 검찰 수사도 피하고 경찰 수사는 어차피 비전문적이고 수박 그닥기로 코끼리 다리만 더듬다 말 거니까 이거 나 살았네 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보고 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창조한 이런 새로운 세상, 이런 활짝 부패 완판 세상이 열리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볼 때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보기에도 참으로 좋았더라. 장색이.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파워 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민주당의 파워 엘리트 누굽니까? 문재인 주변이지. 그쪽에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20명 이상 구속된다며. 민주당의 파워 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혜택을 이제 국민의당 파워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됐으니까 야합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야합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우리 쎄쎄쎄 너가 민주당 참 잘해왔어. 우리 국민의힘도 이렇게 국민을 앞으로 좀 더 속이면 되겠네. 국회의원들 개개인도 검찰 수사보다야 경찰 수사, 국회의원 개개인도 죄를 저질렀다면은 야 검찰 수사는 그동안 너무 철저하고 참 깐깐하게 잘하던데 경찰 수사는 아무래도 비전문가니까 털털 털고 넘어가면 어까지 그거 경찰 수사 뭐 그렇게 좋겠네 하면서 국회의원들도 검찰 수사보다야 경찰 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경찰은 거기다가 행정부 소속이 됩니다. 행안부 장관 밑에 있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하다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잘리면 그냥 백수입니다. 검찰은 변호사라도 해먹죠. 나가도 당장 잘려 나가도 변호사 하면 돼. 경찰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백수야. 그럼 위에 명령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위에 안테나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윗사람의 외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 100%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 대깨문들 역사에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고 권력의 입장에서 봐도 제가 대통령이다. 정광용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검찰 저거는 말도 안 되고 저거는 밖으로 또 딱 보장돼 있겠다. 나가면 변호사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구워 삼게 나가 더 좋겠네. 앞으로 경찰한테 이 수사권 맡겨.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밥상을 차리가 국민의힘한테 쳐 드세요 하고 차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서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검사는 함부로 못 자릅니다. 경찰은요 내일 나오지만 하면 잘리지만 검사는요 신분 보장이 돼 있어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차하면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 되기 때문에 소신수사라는 것이 가능해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면 차라리 수사지휘권이라도 남겨주든지 수사지휘권도 몽창 뺏어버리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겨둔다? 애들 장난칩니까? 보안수사 요구권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시하면 무시는 처벌조항이 없어요. 경찰이 과연 소신수사라는 게 가능한 조직이냐? 입니까?
거기서 진중권이 이야기하는 게 검수완박으로 부패한 정치인들과 서민 덩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 사범들만 신이 나게 되었다.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대개 문들아 이제 만족하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진중권이 지적해야 될 것은 이게 170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걸 지적했어야 돼요. 그걸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왜 2020년에 170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99%의 국민이 그들이 노예가 되도록 그런 곳으로 가야 됩니까? 이 뇌를 아주 남한테 맡겨버리고 아웃소싱 당해버린 당신네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었고 왜 대한민국의 1% 정치 귀족들만의 귀족증이 되어가는지 99%의 국민이 그 정치 귀족의 노예가 되어가는지 사례 하나만 들어볼까요? 사례가 없으면 제비가 없죠.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1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어. 최창민 부장이야. 저는 공안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당장 6월 1일 날 지방선거 열리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선거법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선거범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선거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거기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선거법이 얼마나 그 1%를 위한 공고한 성벽인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선거법이 예를 들어 돈 선거를 했다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6개월만 넘어가면 돼. 6개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6개월만 넘어가면은 앞으로는 돼. 더군다나 그 6개월이 검사선을 떠나버렸어. 검사는 서둘러서 6개월 안에 결론이라도 낼 실력이 있었지만 경찰로 넘어가면은 6개월 안에 수사가 마쳐진다. 수사 신고가 3개월 이전에 들었다. 4개월 만에 들었다. 2달 만에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2달 만에 수사한다 치자. 그러면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는 누가 해요? 검사가 또 읽어볼 시간이 있어야 되지. 그러고 보완할 때 보완 요구해야 되죠. 보완 한 번만 넘어가 보면 이 선거는 끝. 탈. 앞으로 정치인은 단 한 사람도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 날아갈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당초 3개월이지만 1994년도에 6개월로 그나마 3개월 더 늘어난 겁니다. 24년 동안 계속 6개월이야. 대다수 국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아요. 영구히 처벌할 수 있어요. 선거는 절대로 깨끗해야 된다. 민주주의 가장 근간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만큼은 보호해야 된다.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없어.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개월 안에 끝내지 않으면 다 날개 달고 날아가 버려. 그런데 그 6개월 그 조항조차도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이제는 6개월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모든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돈선거를 하건 허위사실 유포를 하건 이제는 자유예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공직자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일본도 1962년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 공소시효 규정을 없앴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전 세계는 다 없앴어요. 우리나라만 6개월이에요. 왜 상위 1%의 귀족증으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짧은 6개월조차도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가지고 비전문가인 경찰이 알아서 해라. 거기다가 경찰은 기소권이 없어. 자,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이 없으니까 신고가 들어왔어. 그럼 수사를 해. 검사한테 넘겨. 검사가 보완 요청해. 보완 요청 오면 땡. 앞으로 공직자는 모두 날개를 달게 되는 이 현실을 뭐라 그럴 겁니까? 바로 당신네가 피해를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상위 1%는 어떤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야. 지금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드루킹 특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했어. 왜냐? 2018년 6월에 출범해가지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기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소시효 넘겼더니 무죄. 자,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 열립니다. 지방선거가 열리면 보통 선거사범이 통상적으로 몇 명 나오느냐?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4,000명 정도에서 5,000명 이 많은 숫자를 수사해서 기소까지 가야 되는데 검사 보고 권력 수사를 하지 마라 해놓고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가지고 4,000명, 5,000명을 6개월 안에 다 줘줍니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죠. 1% 귀족사회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1% 귀족사회로 들어갑니다. 제 예상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만이라도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됩니다. 여기는
윤석열파, 문재인파, 이재명파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당하는 건 국민이에요. 99%의 국민이 당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날개 달고 다 탈출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다 묻어줍시다. 문재인도 살아라. 이재명도 살아라. 앞으로 미래는요. 미래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참혹해집니다. 과거는 그래도 그런 법이라도 있어서 검사라도 있어서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 미래는 훨씬 더 참혹해지면서 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연의 사건 수십 개가 발생해도 서민들은 그냥 피해봐야 됩니다. 왜냐?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니 검찰 자신의 수사권은 놔두고 검찰 수사권 뺏어도 돼. 저 마음대로 한번 뺏어봐라. 수사 지휘권은 줘야지 그래도. 그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리고. 보안 수사권 애들 장난칩니까 지금? 그걸로 국민을 홀려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소수 귀족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예측이 틀리나 맞나 10년만 딱 지나 보십시오. 윤석열이 막는다고 아이고 웃기는 이야기 하들 마라 그래요. 못 막습니다. 이미 300명의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똘똘 뭉쳤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기관 이 공소시효부터 폐지해봐라 그러세요. 당장 해봐라 그러세요. 못할걸요. 그거 못하면 말짱 들어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1700년대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법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런 법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